교과서 문제가요, 이번 주 들어서 기사가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야당은 지금 교과서 지필진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죠, 공모 현황과 그 이름을 갖다가 공개해라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고, 또 여당은 되도록이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이런 정도로 논란이 벌어졌다면요, 이런 식으로 허지부지하게 정리하고 끝낸다면 이 논란은 적어도 오래오래 이 보수 여건에 안 좋게 남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정교과서야 정부가 확정 고시를 했고, 또 지필진 공모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이 지필진을 확정해서 그 다음에 이 지필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일은 그대로 진행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우 떳떳하고 당당하고 명분적으로 옳게 지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필진 중에서 초빙이 있고 공모가 있는데 아마 25명을 갖다가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36명이라면 나머지는 초빙을 하겠죠. 알았어요. 그래서 뭐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 이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의 교원, 또 중등학교 교원, 그리고 연구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예, 지필진은 공모인원 이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필을 해나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필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이 지속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지필진을 공개하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명분으로 보더라도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야당이 주장해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방침에 동의하니까 공모에 응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국가의 정통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잡는 이런 국정교과서를 만들면서 이름도 공개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해를 하고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각종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두려워서 만약에 비공개로 한다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대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부분은 처벌은 처벌대로 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정교과서 공모에 응한 사람들은 당당히 자기 이름을 걸고 교과서를 지필하는 것이 애초에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취지에 저는 맞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최몽용 교수의 예에서 보듯이 처음부터 이 기자회견장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말렸고 술을 먹다 이러면서 불참하면서 나머지 사람 이름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한번 실패를 했다면 이제는요, 지필진이 공개를 하게 되면 이름 한 명이 남더라도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요, 떳떳하게 이 지필에 응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종북 좌파들이나 야권이 어떤 인신 모독을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국민들 앞에 밝히면서 강하게 처벌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교과서는 지필하는 과정도요, 매우 떳떳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야권의 매체들은 미국과는 거꾸로 가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데요. 미국의 예를 잘못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주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수정해야 되는 과정,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갈 컨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서 출판사가 만들고 나면 주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주별로 다양하게 한다, 또 주별로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국사 교과서를 7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두께가 이만큼 된대요. 가격 또한 돈 10만 원 해서 7년 동안에 이렇게 물려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주가 정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중앙정부, 이 워싱턴 DC에 있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는 중앙정부는 주들의 연합체의 대변격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부터 의료 중요한 어떤 사회정책 이런 부분은 다 주가 최종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는 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교과서 같은 부분은 주가 정부로서 예를 들어서 한번 고칠 때요. 주 의회에서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 의회 상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이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주지사까지도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고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교육청이 주교육청이 주의회 상하원의 동의를 받고 주지사까지 사인을 받아서 출판사라 보고 이런 지침을 고쳐라라고 이야기하면 출판사가 그 지침 안에서만 수정을 해서 새로 교과서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주교육위원회에서 보고 통과시키면 최종적으로 끝납니다. 이게 사실상으로 국정화보다 더 엄격한 정부의 관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정부는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주별로 자유롭게 무슨 만든다는 이런 소리를 합니까? 미국은요, 교과서에 있어서만큼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대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의 유건일 칼럼에 유건일 씨가 역사전쟁을 하려면 새누리당부터 혁신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매우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보수 정권이 이념이나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요, 촛불 시위 직후에 정권의 방향을 중도 실용이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이념의 시대는 갔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시대 노래소리를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에요, 무슨 통진당이든 교과서든 다 그냥 검정을 그대로 놔뒀죠. 그런 어떤 자동적인 관성이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와서 그냥 검정 시스템 하에서 교과서는 엉망이 되어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통진당을 해산하고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대통령 혼자서 결단을 해서 방향을 튼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싸움이 의미가 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솔직히 말하면 보수 여권의 가장 중요한 틀은 새누리당입니다. 이 밖에서 저같이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은요, 10,000명, 10만 명이 있어도 새누리당 의원 하나보다도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안에서 적어도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통진당을 해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념과 가치를 지켜야 되는 필요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해야 될 책무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당 내부에서의 이념 가치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저 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눈치 보다가 딴 길 가다가 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따라가는 척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찍힐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도부는 대충 흉내 내고요, 총선에 저도 교과서는 해야 된다, 국정교과서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표부터 국민들 중에, 특히 보수층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그런 말에 영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한 10대 명이 나서가지고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쩐다부터 이제 이야기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판단해서 유리하면 자기 나름대로 막 던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에 민중당에 있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부모 잘 만나서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파가 아마 달라서 사사건건 그냥 딴지를 거는 사람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뒤섞여 있는데요. 적어도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허지부지하게 이제 확정고시되었고, 야당은
국회로 유턴을 했으니까 이제 끝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에서 슬 발을 이대로 빼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입장은 뭔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매사를요, 이런 어떤 이념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히 하고 빠지는 것이 좋다. 여기에 말려들면 나중에 선거에 질 수 있다. 내지는 보수 꼴통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요,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치면서 알아서 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어떤 행태들을 고치지 않으면요, 정말로 영혼이 없는 정당이 돼가지고 경제 상황만 좀 안 좋아져서 국민들의 불만이 확 가중되면 한 방에 훅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정당은요, 한마디로 정치 결사체가 아니라 그냥 떼거리에 불과합니다.